안녕하세요. 낭만약사입니다. 요즘 마운자로에 대해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마운자로 시작하려고 찾아보면 부작용 걱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마운자로 맞으셨던 분들 들어보면 속이 메스껍다, 설사한다, 변비가 생긴다, 토할 것 같다, 탈모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 듣다 보면 살은 빠진다는데 내가 맞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운자로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부작용이 있다더라 정도로 생각하기보단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마운자로 부작용을 장 전문 약사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운자로를 시작할 때 부작용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한 위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설사와 변비 같은 장 부작용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이 줄면서 생기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네 번째는 먹고 있는 약과 영양제의 영향입니다. 4가지 부작용만 안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속이 불편할 때는 먹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설사나 변비가 생겼을 때는 장 상태를 어떻게 나눠봐야 하는지, 식사량이 줄었을 때는 근손실과 영양 부족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약과 영양제 중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마운자로 부작용을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부분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운자로를 맞고 가장 흔하게 느끼는 부작용은 속이 불편한 증상입니다. 속이 메스껍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찬다, 트림이 자주 나온다, 더부룩하다, 토할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운자로는 식욕을 줄여줄 뿐 아니라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음식이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갔다면 마운자로를 맞은 뒤에는 그 도로에 속도 제한이 걸리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되면 평소처럼 먹었는데도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꽉 찬 느낌이 들고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하고 트림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핵심은 위가 느려진 상태에 맞게 식사 방식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운자로를 맞은 뒤에는 예전처럼 한 끼를 꽉 채워 먹으면 속이 훨씬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매운 음식 줄이기, 식사 속도 늦추기, 배부르면 남기기. 이게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운자로를 맞을 때는 이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삼겹살, 튀김, 크림류, 치즈가 많은 음식, 기름진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은 위에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함과 메스꺼움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운자로를 맞고 속이 예민해져 있는데 매운 음식까지 들어가면 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불편할 때는 내가 소화제를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 식사 방식이 마운자로에 맞게 바뀌었나를 보셔야 합니다. 마운자로는 먹는 약을 줄여주는 약인데 먹는 방식이 예전 그대로라면 몸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사와 변비입니다. 마운자로를 맞고 어떤 분은 설사를 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변비가 생깁니다. 같은 약인데 왜 누구는 설사하고 누구는 변비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위와 장의 리듬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운자로는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사량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운자로를 시작하면 식욕이 줄다 보니까 먹는 음식의 종류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와 장이 평소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분은 장이 빠르게 반응해서 설사를 하고 어떤 분은 장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깁니다. 그럼 설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운자로 맞고 설사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장 건강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이때 유산균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만 중요한 건 마운자로로 생기는 설사가 단순히 장내균 문제 하나만으로 생기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운자로의 용량을 올린 직후인지,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매운 음식을 먹었는지, 우유나 유제품을 먹고 더 불편해졌는지, 식사를 거의 안 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먹었는지,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마흔자로 자체의 위장 부작용뿐만 아니라 음식의 부담이 같이 추가되면서 설사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생겼을 때 핵심은 단순히 장을 좋게 하자가 아닙니다. 장에 걸린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음식, 술, 매운 음식, 찬 음식은 일단 줄이시는 게 좋고요. 우유나 유제품을 먹고 설사가 심해지는 분들은 그 기간에는 잠시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게 이번에도 당연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흔자루를 맞으면 식욕이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식사량도 줄죠. 그런데 대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먹은 음식의 양, 식이섬유, 수분, 거기에 활발한 장 움직임이 같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식사량이 확 줄고 물도 덜 마시고 그러다 보면 변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변이 딱딱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변의 양이 많을수록 장이 더 자극을 받아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움직임이 더디게 되고 결과적으로 화장실 가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겼을 때는 내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식이섬유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지, 식사를 너무 적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늘리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도 식이섬유는 조금씩 천천히 늘리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설사형은 장에 부담이 되는 음식과 식사 패턴을 봐야 합니다. 변비형은 물, 식이섬유, 식사량,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스가 많이 차는 분은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늘리지 않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흔자로 맞고 장이 불편할 때 핵심은 내 증상이 설사인지 변비인지 가스인지 먼저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대응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이 줄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마흔자로의 장점은 식욕이 줄어드는 거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이 줄면 밥 먹는 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도 섭취가 줄고 단백질도 줄고 지방도 줄고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도 줄고 물 섭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죠.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기운이 없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다, 근육이 빠지는 것 같다, 탈모가 생긴 것 같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거 마흔자로 부작용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런 증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약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같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사 균형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단순히 열량을 적게 먹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내 식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탄수화물을 아예 끊고 있지는 않는지,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는지, 채소와 과일이 거의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또 물을 너무 안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마흔자루를 맞으면 식사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어들 때 영양의 균형까지 같이 무너지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탈모가 그 신호일 수 있죠. 특히 탈모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다이어트를 너무 빠르게 하거나 식사량이 급격히 줄거나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카락이 성장 모드에서 쉬는 모드로 넘어가면서 빠지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큰 수술이나 심한 다이어트 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흔자루를 맞고 체중이 빠르게 줄고 열량 섭취가 크게 줄고 영양 균형이 무너지면 이런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마흔자루 다이어트의 핵심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닙니다. 줄어든 식사량 안에서 영양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식욕이 없어도 최소한의 식사는 챙기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그릭 요거트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음식을 조금씩 챙기시고요. 탄수화물도 무조건 끊기보다는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적절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채소 같은 식이섬유도 내 장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챙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마흔자루를 맞고 배가 안 고프다고 하루 한 끼만 먹고 물도 별로 안 마시고 커피로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체중계 숫자는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탈모가 있다면 약이 나한테 안 맞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식사 균형이 너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약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운자로를 시작할 때는 마운자로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운자로는 위에서 음식과 약이 내려가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약의 흡수 속도나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약들을 특히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꼭 봐야 하는 건 당뇨약입니다. 특히 인슐린을 쓰고 있거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처럼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같이 쓰고 있다면 저혈당 위험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마운자로 자체도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데 기존 당뇨약까지 같이 작용하면 혈당이 과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운자로를 시작할 때 현재 복용 중인 약 이름을 처방받을 병원에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임약입니다. 마운자로는 위 배출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먹는 피임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운자로 시작 시기나 용량을 올리는 시기에 피임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처럼 농도 변화에 민감한 약은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약입니다. 마운자로를 맞고 체중이 줄면 혈압도 같이 내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먹던 혈압약이 예전보다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품질이 떨어지는 마그네슘 제품은 변을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운자로 맞고 이미 설사가 있는 분이 마그네슘까지 많이 드시면 설사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스가 많이 차는 분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더 빵빵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통증 때문에 소염진 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위장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마운자로를 시작할 때는 처방약뿐 아니라 평소에 드시는 영양제, 변비약, 위장약, 진통제까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사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운자로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마운자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약, 식사 변화, 영양제 사용이 겹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약사 관점에서 마운자로를 사용할 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운자로를 맞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량이 확 줄고 음식 종류가 단조로워지고 설사나 식욕 저하가 겹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근육 손실과 미네랄 부족입니다. 그중 첫 번째 근육 손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운자로를 맞으면 식욕이 줄면서 체중은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체중계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빠지는 게 내 몸에 쌓인 지방이면 좋지만 근육까지 같이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만드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쓰는 큰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다이어트가 끝난 뒤 요요가 오기 쉬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계단 오를 때 힘이 빠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낙상 위험도 올라갈 수 있죠. 예를 들어 같은 5kg를 감량해도 한 분은 지방 위주로 빠지고 한 분은 근육까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중계 숫자는 똑같이 줄었지만 몸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 위주로 빠진 분은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근육이 많이 빠진 분은 살은 빠졌는데 힘이 없고 쉽게 지치고 다시 찌기 쉬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육 손실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마운자로 다이어트의 핵심은 그냥 적게 먹는 게 아닙니다. 살은 빼되 근육은 최대한 지키는 것입니다. 식사로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마운자로를 맞고 식욕이 너무 줄어서 고기나 계란이 잘 안 들어가고 식사를 자꾸 거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간 단백질 제품을 보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음식으로 꼭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류신 같은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 신호와 관련이 깊어서 다이어트 중 단백질 관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든 분들은
단순히 살이 빠진다만 보지 말고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한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미네랄 부족입니다. 마운자로를 맞으면서 식사량이 줄고 물을 덜 마시고 설사나 구토가 생기면 수분만 부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트륨, 포타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과 미네랄도 같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신경이 제대로 반응하려면 미네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흔들리면 몸에서 여러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쭉 빠진다, 머리가 멍하다, 어지럽다, 근육에 쥐가 난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든다, 운동할 때 힘이 너무 안 난다,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설사를 여러 번 하거나 식사를 거의 못하는 날이 이어지면 미네랄 부족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린 뒤에 몸이 더 축 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수분뿐 아니라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운자로를 맞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나 식사량 저하가 있거나 컨디션이 자꾸 떨어진다면 미네랄과 전해질 보충을 보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운자로 다이어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양 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손실을 줄이기 위한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간 단백질 관리입니다. 두 번째, 설사나 식사량 저하로 흔들릴 수 있는 미네랄과 전해질 관리입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마운자로를 맞는 분들이 드시기에 가장 잘 맞고 성분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되는 단백질 제품과 미네랄 제품을 뽑아놨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품 내용을 담아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운자로 맞고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한 건 흔한 위장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가 느려진 상태에 맞게 식사량, 음식 종류, 식사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설사와 변비는 위와 장의 리듬이 흔들리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설사형은 장에 부담이 되는 음식과 식사 패턴을 봐야 하고, 변비형은 물, 식이섬유, 식사량,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탈모는 식사량이 줄면서 영양균형이 무너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운자로 다이어트에서는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미네랄 균형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줄어든 분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간 단백질 제품을, 컨디션이 떨어지는 분들은 미네랄 제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운자로를 맞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필수 아미노산 제품과 미네랄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번호로 문자 주시면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운자로를 시작할 때는 현재 먹고 있는 약과 영양제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당뇨약, 피임약, 항응고제, 혈압약, 마그네슘, 식이섬유 제품처럼 상황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운자로는 분명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은 약일수록 내 몸 상태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부작용을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속 낭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